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 벗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일단은 파산 면책은 좀 어려운 걸로 보고 개인회생을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담보 채무가 10억이 넘지 않아야 되고 담보부 채무는 15억이 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무담보 채무 금액과 담보부 채무 금액을 계산하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여섯 번째 이야기, 개인회생의 조건에 있어서 그 담보부 채무 금액을 산정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에 대한 조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될 텐데요. 우선 개인 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법에서는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이라는 것은 개인 회생뿐만 아니라 법인 회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지만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반 회생이나 간이 회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개인회생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정말 제가 그 20년 넘게 실무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걸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 법률 제57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급여소득이 어떤 것인지 영업소득이 어떤 것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급여소득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월급쟁이, 봉급쟁이,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는 급여, 또 연금,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급여, 이것뿐만 아니라 연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급여 소득자라고 해서 급여만 되는 줄 알았는데 연금 되면 이 연금은 어떤 건가요? 내가 매월 보험회사에 이 개인연금 불입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니까 내가 개인회생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와 유사한 연금을 말합니다. 이런 연금들은 통상 종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이 급여소득자는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 노무를 제공한 반대급부를 받는 그런 급여뿐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모든 연금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소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개인회생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법에서는 이 영업소득자를요, 사업소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뿐만이 아니라 임업. 임업은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벌목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아직도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임업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농업, 농사 짓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예. 꼭 옛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친척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중에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임업, 농업, 그 밖에 이러한 유사한 수입인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부인데 어업을 하는 사람은 안 되나요?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업소득, 임업소득, 농업소득, 그리고 그와 유사한, 예, 유사한,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빚잔치라는 말 그 설명을 드리면서 법에서는 빚잔치 하면 될 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좀 품위 있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개인회생은요, 먹고 사는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제 아시는 분은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점 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정상적으로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고 급여소득도 아니니까 안 되겠네요?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해서 수입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례로 저 역시 과거에 김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하셨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채무 금액부터 시작해서 이 소득에 관련된 부분까지 사실과 다르게, 실무와 다르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쩌면은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톤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실무에서, 실전에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오해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급여소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 급여라는 것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가입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급여 소득은요, 그런 월급뿐만이 아니라 주급도 되고 1급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4대 보험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일용직인데 급여를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회생이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지만 이 급여 이거를 월급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월급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내 급여는 80만 원이에요. 내지는 내 급여는 12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급여 명세표에 급여라고 찍히고 상여라고 찍히고 수당으로 찍히는 그 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급여라는 것은 급여 명세표에 급여라고 찍혀서 입금되는 거, 상여나 여기 이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올려볼게요. 급여 이외에 상여나 수당이나 성과급이나 이거는 또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급여로 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급여 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급여 소득자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영업 소득자는 이런 게 아닌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든 임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영업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급여소득과 관련된 오해들, 진실 혹은 거짓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또 문의 주시는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만 급여소득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급여소득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을 급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소득은요, 영업소득과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급여의 개념은 내가 고용주한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반대급부란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일을 해줬으니 주급을 달라, 월급을 달라. 그게 급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4대 보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이 되지 않아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면 급여소득자고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당연히 이건 4대 보험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기연금을 받는 분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입사 후 3개월. 이거는 이 이야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3개월이 안 됐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도 입사 이후에 3개월이 돼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법에서는 오늘 입사를 했는지 어저께 입사를 했는지 입사한 지 일주일이 됐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이 확실한 그리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입사했지만 아직 월급이 내 통장에 안 찍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은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하고 맞물려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담당자님 취업해서 아직 급여가 3번 안 찍혔어요. 기각되면 어떡하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사건을 혹시라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급여를 통장으로 받지 않아요. 요 밑에까지는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요 3번을 다시 올려서 말씀 좀 써볼게요. 세 번째,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아요. 나 급여 통장으로 안 받는데 어떻게 하죠? 통장으로 안 받으면 개인회생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고요. 그 법률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법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급여라는 거는요, 일을 해서 어떤 사업장에 소속이 돼서 내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기프로 기브앤테이크로 그것이 급여든 상여든 수당이든 성과급이든 간에 돈을 받으면 그것을 급여라고 보는 것이고요. 급여 소득자로 보는 것이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그 다음에 꼭 입사 후 일정 기간, 3개월이든 한 달이 지나야 된다는 입사 후 일정 기간 경과 여부, 그 다음에 급여를 통장으로 꼭 받는 여부, 이런 거는 개인회생 자격 조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소속이 돼서 누군가한테 고용이 돼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금 역시도요, 연금 수입이 있는데 급여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직장이나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시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다른 급여 소득 없이 연금 수입만 있어도 개인회생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담당자님, 저는 공무원도 아니었고 사대보험을 가입한 회사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장애인연금이라는 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요. 이 장애인연금은 제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연금 역시 이 연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마음껏 드리다 보니까 이 영상의 그 촬영 시간이 길어져서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점을 단락단락 나눠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은 급여 소득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급여 소득자 이외에 영업 소득자의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